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수업은 계속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이게 실제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잘 보이는데, 많이 안 돼 있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계속 수업 듣다가 좀 모르는 게 있으면 체크했다가 나중에 한번 반복하는 걸 형태로 가세요.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웬만하면 문제는 총 700개 지문 정도가 실려 있거든요. 700개면 오지선다용을 했을 때는 140개 정도 돼요. 문제로 계산해 보면 그 정도 실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지문만 좀 빼가지고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한번 문제 한번 봐볼래요? 이렇게 뭐 두전둘전 많이 할 이유가 별로 없어서 바로 볼게요. 원래는 요것만 좀 정리하면 민법 총칙이 먼저 들어가거든요.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또 한번 할 건데, 민법 총칙은 권리 변동이 먼저 들어와요. 요 순서가 권리 변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법률 행위 요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의사표시예요. 이렇게 의사표시. 그 다음에 대리 제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무효하고, 그 다음에 취소 이렇게 들어오고, 조건하고 기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서는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순서는 항상 머릿속에 어떤 순서로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의 문제는 권리 변동은 문제가 거의 없어요. 문제 자체가 없는데, 간혹 가다가 뜬금없이 문제가 나오는 게 26회 때하고 28회 때에 좀 당황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 지문에서는 5번 지문이에요. 5번 지문이 상당히 당황했던 지문이거든요. 그 5번에 보면 최고 거절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가 좀 특이한 단어였거든요. 우리 시험범위 잘 안 나오는 단어인데 들어와 있더라고요. 자, 그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 그냥 아는 만큼 따라오세요. 이게 어차피 가야 되니까. 1번에 한번 봐보실래요? 가장 우리가 권리 변동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배정되면 많이 나오면 한 문제인데, 첫 번째는 원시 취득이라는 거 보이시죠? 원시 취득은 전주가 없어요. 처음으로 취득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시효 취득이에요. 그래서 시효 취득은 우리가 245조 1항이 들어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시효 취득을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건 승계가 아니라 원시예요. 이건 원시 취득이라는 거.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하고 습득, 유실물 습득 같은 거 신축인데, 여기서는 요거 하나 오고요. 요거 하나 정도만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원래 원시 취득은 보존 등기를 하는 게 원칙이죠. 공시법에서는. 근데 요 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이전 등기를 받아오는 형태로 갑니다. 요거 하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2번은 좀 체크해 놓으세요. 이걸 줄여가지고 농취증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공시법 시간에 농취증 제출하는 부분을 배울 건데, 농취증은 우리 민법에서는 효력 요건도 아니고 다른 말로 바꾸면 성립 요건도 아니에요. 요것들은 그냥 농지를 취득할 때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신청 요건이다. 등기 신청 요건에 불과하다. 이렇게만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효력 요건, 성립 요건이다. 그럼 X가 되는데, 이 농취증은 10년 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3번인가 나와요. 실제 시험에는 3번 나오는데 거의 찾기 좀 쉬울 거고, 단독행위에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있다 없다 이거 구별하시고, 취소 추인 나오고, 여기선 유언입니다. 유언 유증하고 소유권의 포기, 재단법인, 유재석 포기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혹시 2개가 나왔었는데 그게 하나가 공유 지분이에요.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합유 지분이에요. 합유 지분 포기. 요 부분하고 혹시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같은 게 있잖아요.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거. 제한물권의 포기 이렇게 나오면 요것들은 전부 다 상대방 있는 것들이에요. 있는 단독행위라는 거. 요거하고 소유권 포기 있죠. 요거하고 2개를 좀 조심해 놓으세요. 그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요것 정도 정리하는데, 요 폭이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요 폭이란 단어가 들어오면 반드시 등기가 들어가야 돼요. 등기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이 되거든요. 등기가 되어야 된다. 요 정도까지는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이게 등기가 돼야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그 다음에 토지거래입니다. 허가, 그 다음에 대리권,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이건 효력요건이거든요.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이라는 거. 조기대가 이걸 외울 때게, 조기대어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의 성취, 기한, 도래, 대리권의 존재, 허가, 요 네 가지는 효력 요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건과 기한에 가시면 요게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이라는 거, 그거 하나 꼭 좀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면 이제 지문인데, 이게 아마 10년 동안 2번 나온 지문인데, 갑이 을 소유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당을 잡았다, 저당을 설정했다는 의미인데, 이게 혹시 저당이 빠지고 이 자리에 지상권이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전세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저당을 잡았다,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나오면 전부 다 설정적 승계라 그래요. 이건 이전적 승계가 아니고, 이 설정적 승계하고 반대가 뭐가 있냐면 이전적 승계, 요게 있거든요. 그 이전적 승계는 두 개로 나눠줘요. 하나가 포괄 승계라고 하는 건데, 포괄 승계는 상속을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승계라는 게 있어요. 특정 승계는 매매를 생각하면 돼요. 매매. 그럼 매매는 이것만 넘어가거든요. 포괄은 모두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에 대비되는 단어가 설정적 승계하고 이정적 승계, 이 두 개로 구별이 돼서 나오는데, 지상권을 설정했다, 전세권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전부 다 설정적 승계가 돼요. 그 다음에 상속이나 매매 같은 경우는 전 주인이 소멸되면서 모두 넘어가잖아요. 그때 상속은 싸대기로 다 넘어가는 거고, 매매는 그 집만 넘어가거든요. 토지만 특정되어 있는 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걸 하나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뜬금없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거든요. 요것들이 2번은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데, 1번 저당권이 소멸이 돼요. 그러면 2번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돼요. 아마 공시법 시간에 배울 건데 순위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배당 액수가 좀 다르겠죠. 1번 일대하고 2번 일대에 낙찰금으로부터 받아갈 수 있는 배당금이 다르거든요. 이걸 우리가 권리의 작용 변경이라 그래요. 작용 변경, 다른 말로 이걸 효력 변경이라 그러고, 효력입니다. 이게 효력이라 그래서 이게 효력이 변경돼요. 이렇게 효력 변경 이렇게 같이 체크해 놓으시는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기억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중개사법 시간에 주상복합인가 그 특강이 들었죠. 거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들어본 적 있죠. 거기에 있는데, 그게 임대차예요. 임대차에서 임대차의 대항력이다 이렇게 하나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임대차의 대항력. 그럼 임대차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대항력이 없는데, 대항력 요건을 갖추면 제3자,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힘이 세죠, 힘이. 힘이 바뀌거든요. 요걸 작용 변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작용 변경의 가장 두 가지는 이 두 가지예요. 1번, 2번 저당권이 올라가는 거하고 임대차가 대항 요건을 갖추는 거, 이 두 가지만 골라내면 되거든요.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상속은 동그라미 치고 이전인데, 이전, 설정이 아니고 이전이거든요. 얘는 포괄적 승계라 그래요. 포괄적. 근데 옆에다가 뭐 써놓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더 써놔 볼게요. 여기다가 올려볼게요. 이렇게, 잠깐만요. 여기다가 뭘 써놓냐면, 특정 승계를 하나 써놓으실래요? 여기다가 특정 승계 써놓고 옆에다가 매매라고 좀 써놓으세요. 매매 아니면 교환 같은 거 있죠. 교환계약. 이런 것들은 특정 승계예요.
이건 그것만 넘어가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 구별해 놓으시면 돼요. 앞으로 상속은 포괄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특정은 매매를 생각하면 아주 접근하기가 편해요. 전부 다 옳은 정답들이고, 그 다음에 4번을 좀 봐볼게요. 4번은 여기 보면 대리권의 존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효력 요건이 포인트인데 아까 조건의 기한에 그 다음에 허가, 그 다음에 대리권, 요게 효력 요건이에요. 조건의 성취, 기한 도래, 그 다음에 허가, 그 다음에 대리권의 존재. 요건 한번 지나가면서 슬쩍 보고 가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5번인데 요건 우리 시험범이긴 시험범이에요. 근데 우리 그 법률행위 안에 법률행위가 아닌 걸, 여러분들 이제 권리변동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법률행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법률 규정이 있잖아요. 그 법률 규정을 다른 말로 준법률행위라 그래요. 그 준법률행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요 최고 있잖아요. 최고권 하는 거하고 거절권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최고 거절은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고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거에 불과하다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준법률행위라 그래요. 준법률 행위인데 준법률행위 안에 의사의 통지라 그래요. 이걸 의통이라고 하거든요. 의사의 통지 이렇게 시험에 나오거나 혹시 준법률행위 이렇게 나와도 같은 멘트예요. 혹시 그러니까 최고 거절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데 이 최고 거절이 26회 때하고 28회 때 나란히 나와요, 시험에. 근데 전혀 알아보질 못했어요, 이걸. 그래서 이게 41번호 문제가 나왔거든요. 시험장에 가면 최고나 거절이 보이면 의사의 통지나 준법률행위 이 단을 찾으셔야 돼요. 이건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건 기억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요. 허가구역이 허가를 얻잖아요. 이건 효력 요건이죠. 요거 조기여대. 요거 하나만 외우면 돼요. 요거 하나 정도만. 농취증은 의외로 잘 나옵니다. 이게 단순한데 잘 나옵니다. 요 농취증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등기, 신청, 서류라는 거, 요 정도만 하나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시법에 가면 농취증을 제출하는 시점을 물어볼 거예요. 언제 농취증을 제출해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때 필요한 거고, 우리 민법은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다른 건 나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개를 묶어 볼래요? 8, 9, 10인데 가장 괴롭히는 게 요건데, 올해 좀 조심을 할 것 중에 하나긴 해요. 이게 단독행위하고 그 다음에 계약 두 개를 물어볼 수 있는데 이 단독행위는 요게 나오면 돼요. 하나가 법정해제 이렇게 나오거나 계약해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요건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들이에요. 포인트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해제라고 나와도 여기 해당돼요. 해제 이렇게 나와도 단독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개가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요 세 개가. 그래서 해제, 법정해제, 계약해제 그러면 모두 같은 말이다 생각하면 돼요. 혹시 우리가 나중에 계약을 해제해요 그러면 요걸 말하는 것들이거든요. 다 세 가지가 같은 멘트다라는 거. 근데 요 밑에 보면 합의란 글자가 들어갔잖아요. 합의란 단어는 혼자서는 합의란 말 못 써요. 둘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합의 해제 요걸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다가 1번. 혹시 앞에가 합의 해제 이렇게 나오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같은 단어인데 해제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해제를 계약하는 거예요. 해제를. 그래서 해제를 계약한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는 해제가 먼저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합의 해제. 이게 둘 다 같은 말로 이건 계약이에요. 이건 둘 다 계약이고 우리 시험에 간혹 시험에 잘 나온 게 뭐냐면 호텔 예약하듯이 예약하는 거 있잖아요. 예약하는 거. 예약이라는 거. 그래서 혹시 예약이 나오면 요건 뭘로 가야 돼요? 계약이에요. 근데 혹시 예약을 했는데 나중에 호텔 예약한 다음에 프론트에 가서 저 왔으니까 방을 내놓으세요. 이걸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예약이 있고 예약 완결권이 있어요. 예약 완결권 이렇게 나오면 이건 단독행위예요.
요건요. 그래서 예약하고 예약 완결권 두 개를 좀 구별해 놓으시라고 요것들. 그래서 시험에 물어볼 때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볼 때는 요게 가장 많이 섞여요. 요 합의 해제가 가장 많이 섞이는 것 같아. 요 단어가 나오거나 요 해제 계약 요게 나오거나 상당히 조심해야 돼. 요거 세 개는 이 세 개는 그냥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냥 기억을 해놔버리면 편합니다. 처음에 들으면 초보자 입장에서 문장이 헷갈려요. 해제 계약 이렇게 나올 때하고 계약 해제 이렇게 나올 때는 다르거든요. 옆에 써놔볼게요. 여기 계약 해제잖아요. 지금 계약 해제.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해제가 먼저 들어와요. 해제 계약 이렇게 들어오면 이건 단독행위가 아니거든. 지금 이게 계약이지. 해제를 계약하는 거니까. 해제를. 그래서 요게 처음 보면 헷갈린다고. 계약 해제, 해제 계약. 그래서 외우는 게 좀 편해요. 처음에는. 이게 나중에 이해가 될 거고. 자, 다 옳은 질문이고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유 지분의 포기나 제한 물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알아듣죠? 앞에 썼던 거. 우리 요거 기억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포기란 글자가 들어가면 반드시 도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도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이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든 상관없이 도달이 돼야 돼요. 도달이 되어야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12번에 처분 권한 없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처분 권한 없는 자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자 해볼게요.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서 채권행위 있잖아요. 채권행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그건 유효인데 그에 따른 등기가 이전되는 거 있잖아요. 물권행위. 요 물권행위. 물권행위 다른 말로 이걸 처분행위라 그래요. 처분행위는 요거 뭐예요? 유효 무효? 얘는 유효가 돼요. 그래서 이걸 갈라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집을 내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허락도 없이. 그럼 무권리자가 처분한 거죠.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라고. 근데 그 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무효라고. 처분행위는요. 등기를 말하는 거라고. 요게. 등기가 넘어가는 거. 이건 권한 없이 등기를 넘길 수가 없는 건데 동의 없이 등기를 넘기면 무효가 되지. 그래서 두 개를 나눠야 돼요. 처분 권한 없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유효. 여기 물권행위를 물었으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맞죠. 이건요. 이거 바뀌어야 되네. 잘못 썼네. 여기 무효입니다. 이게 무효. 이렇게. 그래서 채권행위는 유효가 되고 요 무효입니다. 처분행위, 물권행위는 무효.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두 개를 같이 해놓으면 찾아보기 좀 쉬울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뭐와 연결되는 거야? 이게 무권 대리행위 추인이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돼요. 그걸로. 무권 대리. 나중에 가면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중에. 자,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다예요. 뜬금없이 툭툭 튕겨 나올 때 이게 맞힐 수 있는 게 다거든요. 다른 건 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좀 반복해서 읽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법률행위 목적으로 갈 건데 여기 오시면 법률행위는 첫 번째 의의가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종류가 나왔다고 종류까지 제가 했고 세 번째는 성립요건인데 성립요건은 거의 시험에 없어요. 그 농취증만 하나만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효력요건, 조건, 기한, 허가, 대리권 존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이게 뭐냐면 목적이에요. 근데 목적에서 이렇게 나누면 확정이 먼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게 종합으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요게 하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밑에가 이중 매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불공정이 들어가는 거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패턴이 지금 문제 순서가 이렇게 이해돼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원시적 불능은 뭐로 되어 있어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되고 후발적 불능은 뭘로 가야 돼요? 유효. 근데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을 물어볼 때 원시, 후발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요건 계약 체결 전에 이렇게 물어보고요. 이건 계약 체결 후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는 패턴은.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을 할 건 뭐냐면 요런 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원시적 불능에서는 기억나죠. 그 원무괴담 했던 거 기억나요? 그게 기억나야 되는데 이게 원 그 다음에 무 그 다음에 괴담 이런 식으로 원자가 원시적 불능이죠. 무자는 뭐예요? 무효고 그 다음에 얘 괴자는 뭐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담보책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원무괴담.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뭘로 계산을 했었냐면 혹시 그 귀책 사유가 있으면 뭘로 간다 그랬어요? 채무 불이행이 돼요. 그럼 채무 불이행은 원시적 불능에서 나와요? 후발적 불능에서 나와요? 후발적이고 그 다음에 귀책 사유가 없대요. 그럼 뭘로 가야 되죠? 위험부담이에요. 위험부담. 위험부담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외워야 됩니다. 원무괴담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거하고 효력 규정에 해당되는 거 두 개 구별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 효력 규정. 효력 규정 해가지고 나왔던 거. 효력 규정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가 되죠. 무효가. 그래서 효력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혹시 우리 뭐였나요? 우리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자 제한법 같은 거.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기억나죠? 보수, 중개수수료 초과한 거. 요것들 기억해 놔야 되고, 우리 시험에서는 한번 나오고 말았습니다만, 그 공익재산 처분하는 거 기억나요? 공익재산을 처분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처분했을 때 무효라는 거. 요 공익재산, 공익재산의 처분행위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뭡니까? 효력 규정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요런 것들은. 근데 여긴 중간생략 등기는 외워놔야 돼요. 단속 규정, 중간생략 등기나 전매 제한 위반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유예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 더 쓴다면 혹시 기억날 것 같은데 그 중개사가 직거래하는 거 기억나요? 그 중개사가 직거래할 때 처벌은 받지만 직거래 행위 자체는 유효가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중개사 직거래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렇게 요것도 유효입니다. 다만 처벌은 받죠. 3-3. 자, 13번 한번 봐볼래요? 계약 체결 후자 동그라미 칠래요? 후. 이건 후라는 건 후발적 불능이죠. 매매 계약이 전소가 됐다 그랬어요. 전부가 타버린 거죠. 그럼 이건 지금 요 매매 계약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이건 유효란 말이에요. 유효다. 맞죠? 후가 되니까 유효인데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유효다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전소가 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 불이 난 이유가 뭐냐. 불이 난 이유가. 그랬더니 매도자의 실수라는 거야. 매도자. 집을 넘길 사람. 집 소유자. 매도자. 그럼 여기가 만약에 매도인의 실수입니다. 그럼 뭘로 가야 돼요? 매도인 실수다. 매도인 귀책 사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뭘로 가야 돼? 채무 불이행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여기가 천재지변이다. 국가가 수용했습니다. 아니면 옆집 누가 불을 채권자, 매수자가 불을 질렀어요. 매수인. 질렀습니다. 그럼 뭘로 가야 되고 여기는 위험부담으로 가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갈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매매계약 체결 후에 목적물이 전소됐어요 라고 해놓고 유효.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오는데 요 뒤에 가면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느냐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느냐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두 개로 나눠지는 거라고. 제 말 이해돼요? 여기까지가 계약법으로 연결돼요. 계약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여기까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중간생략, 이건 쉬워요.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니까 유효에 무효예요? 유효죠.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니까 중간생략 등기. 자, 전매 제한 동그라미. 전매 제한도 뭐예요? 유효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요것도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있잖아요. 환두 초과했어요.
이건 단속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이에요? 이건 효력 규정이죠. 그럼 효력 규정이니까 얘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당연히 무효란 말이에요. 강행법규 위반되는 거니까. 이건 강행법규입니다. 네, 강행법규에 위반이 된다. 이건 무효가 되죠. 자, 명의신탁도 당연히 효력 규정이죠. 이거 위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무효가 되는 거죠. 명의신탁이니까. 103조 위반은 아니에요. 103조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는 있어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18번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우리 무효행위 추인 기억날까요? 요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 조문상으로는 139조인데 이건 새로운 법률행위예요. 예, 새로운 법률행위인데 이때 조심할 거는 강행법규가 나왔으면 여기다가 몇 조 올려? 103조. 예, 반사의 질서 추인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 세 가지는 추인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세 가지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이 될 수는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18번, 19번도 좀 잘 나와요.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건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그 통정허위 표시 기억나죠? 통정허위 표시에 선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 같은 의미라고, 요게.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표현들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 기억나요? 표현대리가 적용되려면 요거 아닌가요? 갑이란 사람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 근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다고.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리 행위를 한 거죠. 그럼 요 행위입니다. 요 표현 대리 행위를 누가, 갑이 책임을 지는 게 표현 대리예요. 근데 지금 을과 병사의 이 행위 자체가 강행법규를 위반했다고. 강행법규를. 그럼 강행법규를 위반했으면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이건 무효야. 근데 무효인데 효력이 없는데 뭘 책임지라고 해요? 책임질 게 없는데.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해버리면 당연히 무효가 되기 때문에 표현대리 자체가 적용이 시켜가지고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이건요. 그래서 강행법규에 해당이 되면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8, 19, 20 모두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거든요. 기본이 되면서도 아주 중요한 지문들이에요. 꼭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회적 타당성으로 가볼 건데, 자, 여기 보면 103조인데 이 조문은 외워야 되죠. 선풍기입니다. 선풍기에 위반됐다라고 되어 있죠.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선풍기에 위반되면 뭘로 가는 거예요? 무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그러면 얘는 뭐가 적용된다 그랬어? 혹시 기억나죠? 얘는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죠. 그럼 불법 원인입니다. 원인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쌍방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 103조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건 해년마다 문제가 배정돼요. 빠진 적이 없으니까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죠. 요거 104조. 공박은 누가 기준이었죠? 혹시 기억나요? 본인이고 경무대는 누구예요? 대리인이죠. 대리인은 기준이다. 봐요.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모두 갖춰야 돼?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돼. 이게 또는이니까. 하나만 갖추면 된다. 현재의 공정을 잃었다. 공정을 잃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급부하고 반대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그게 기준점이 언제일까요? 법률행위 시. 법률행위 시예요. 법률 행위 시를 기준하고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여기가 객관적입니다. 객관적 가치.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조문이 요거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더 밑에 봐볼게요. 103조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에 보면 요건 외워놔야 돼요.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 그 다음에 강바, 그 다음에 조세포탈 양도소득세고요. 요 부척관계 해지 조건이란 말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건 무조건 103조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는데, 자, 4번은 왜 써놨냐면 우리 시험에서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요게 써볼게요. 부척관계 종료로 정지 조건을 가볼게요. 정지 조건은 유효가 되거든요. 이건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이해하지 마세요. 이건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해제가 나오는지 정지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게 유효고 무효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제목은 103조 위반이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요 밑에 걸 써놔야 되죠. 원래는 밑에 걸 써놔야 되는데 밑에 거는 지문이 안 나와요. 나오면 요 4번이 나오거든요. 지문을 요걸로 기억하라고. 얘들 세 개는 103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아니고 요 네 번째는 103조 해당이 되는 거라고. 해당이 되는 건데 거꾸로 일부러 써놓은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찾냐면 이 지문 요거예요. 요것이 요렇게 연결하면 돼.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보이신가? 이게 정지인지 해제인지. 해제가 보이면 바로 이건 무효예요. 이건 103조 해당이 되는 거라고. 이건요. 이때 조건만 무효가 되는 거야? 전부가 무효되는 거야? 네,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건 불법 조건이거든요. 이건 불법 조건이에요.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면 전부 무효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면 전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험에 나오는 지문을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원래는 여기가 정지라고 써놔야 되는데 정지를 써놓으면 정지가 안 나와요, 시험에가. 해제가 나오지. 그래서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을 하면 이건 103조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 정도로 체크해 놓으시라고. 요거요. 요건 103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해서 기억을 해라고. 정지가 나오면 좋은데 정지가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제가 나온다고. 이렇게 기출문제로. 해제가. 요거까지 전부 다 모두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22번에 어디가 포인트예요, 여기? 요 수사 허위 준술이죠. 요거 허위 준술은 대가하고 상관없어요. 얼마를 받았냐 중요하지 않고 그냥 반사의 동그라미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을 해주거든요. 좋은 거죠. 근데 그 대가가 초과돼야 되죠.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했다는 말 보인가요? 그럼 만약에 이게 용인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다 이기까지 나온 거야. 이건 유효 무효. 이건 유효가 돼요. 이걸 또 트랙을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됐느냐 수준을 넘지 않았느냐 그 두 개를 가지고 구별하셔야 돼요. 이건요. 근데 허위 준술은 돈과 상관없어요. 그냥 초과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허위 준술은 무조건 103조 위반이에요. 금액과 상관없이 이것은요. 그 두 개 차이점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24번에 형사사건이 포인트예요. 형사사건 동그라미 치고 성공보수는 뭘로 가야 돼요? 무효고 103조. 민사사건 성공보수는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구별해 놓으셔야 되고, 보험금 나오잖아요. 그럼 반사의 질서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보험금 나오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6번에 공무원 동그라미 청탁이 나오잖아요. 이건 부정청탁 뇌물 주는 거거든요. 그럼 뭘로 가야 돼요? 반사의 무효. 변호사 아닌 자 보이신가요? 변호사 아닌 자 나오면 무조건 103조 위반이 됩니다. 이것도 무효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8번은 좀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도박 채무 변제만 나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유효 무효 103조 해당이 돼서 무효가 돼요. 근데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주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 요게 포인트예요. 이 단어가 나오면 얘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끝터리가 볼 수 없다. 얘는 유효 무효. 유효가 돼야 돼요. 그래서 28번은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항상 머릿속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확인해라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에 동계불법 기억해 놓으세요.
혹시 동기의 불법이 있고 이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동기의 착오. 예, 동기의 착오가 있습니다. 요렇게 요거 두 개인데 요것도 동기의 착오는 착오다 착오가 아니다. 착오가 아님. 근데 요게 뭐가 돼요? 표시되거나 또는 뭐라고 했어요? 유발됐어. 표시되거나 유발이 됐다. 그럼 얘는 뭐가 될 수 있다?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똑같이 동기의 불법의 동기도 당연히 표시되거나 상대방에 알려졌다 보이신가요? 그러면 표시되거나 알려졌다면 얘는 당연히 뭘로 가야 돼요? 무효가 되는데 이것도 103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표시되거나 알려졌다는 단어가 꼭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효니까 두 개 조심할 거. 위약벌 약정이 나오면 이건 103조 위반 무효 이렇게 돼 있으면 되고 강박 조심하세요. 이거 31번은 정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강박 너무 좋아하거든요. 10년 동안 아마 강박자 들어가서 시험에 나온 게 5번 이상은 될 거예요. 그 정도로. 강박이라는 단어가 지문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103조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보는 게 있어. 비지이냐고 물어봐요. 강박은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하는 효과, 표시행위가 일치하죠. 그러니까 비진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비진이도 아니다. 이 두 개를 꼭 물어봐요. 두 개를 꼭 좀 정리해 놓으시라고. 그래서 반사의 질서에 무효가 될 수는 없다. 자, 비자금은 노태우 씨 비자금 사건이 있었죠, 이건. 반사의 질서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이 자체가 유효인 건 아니에요. 무효인 거예요. 무효인데 추징을 해서 받아온 건데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강제집행 이것도 너무 좋아하죠. 강제집행은 당연히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해당될 수 없다. 조심할 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잖아요. 이건 몇 조 위반이에요? 108조 통정허위에 해당되는 거야. 이건 유효 무효. 무효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인 거지. 통정허위표에 해당되지만 103조 위반은 아닙니다 이거라고. 우리가 그 108조 통정허위 표시 별 때 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뭐 매매계약 가장매매했다, 허위의 저당권 설정했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게 원래 무효라고. 근데 103조 위반 무효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논점이라고 지금. 이건 나중에 가면 반환 청구돼요라고 묻는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이런 형태로.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됐죠? 이 정도 머리 기억나요? 자, 두 번째 가보게 이제 이중매매. 여러분들 이중매매는 딱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머릿속에 공식이 이중매매는 여기 나왔네? 갖다 놨네. 이중매매는 뭐라고 했어요? 선이 악이 요거 유효다란 말 보이죠? 이게 뭐냐면 갑이 을에게 1차 매매가 됐고 그 다음에 병에게 2차 매매가 돼서 등기가 넘어온 거예요 지금. 그럼 요 병의 등기가 유효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제 말 이해되시죠? 유효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다. 이 악이란 건 뭐야? 1차 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건 지금 누구예요? 병. 이건 유효가 되는 거고요. 다만 병이라는 사람이 뭐 했다는 거야? 적극 가담했다면 무효가 돼요. 무효가. 그러면 직접 말소는 돼 안 돼요? 요 을이라는 사람이 직접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직접 말소가 안 된다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밑에다가 진정 명의가 되냐고 물어볼 거예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말소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의 말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채권자 대의권이라고 써놓으면 돼요. 채권자 대의권은 된다. 그 다음에 선의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선의 제3자가 누군지 기억나요? 선의 3자가 정. 이게 선의 정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하나 더 쓴다면 여기다가 채권자 취소권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 이거 혹시 또 무슨 뭐 유치권 같은 거 나온다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은 아예 나올 수가 없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하고 요것 정도. 채권자 요 취소권 되냐? 요것 정도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4개만 잘 나와요. 4개만 알면 다 풀 수 있는데 35회 때는 문제가 배정이 안 됐어요. 요 근래. 그래서 좀 조심을 하고 갈 사례 문제입니다. 직접 말소, 그다음에 대의 말소, 선의 제3자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 이 정도. 자, 정리해 볼게요. 34번에 오시면 부동산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무효가 되려면 적극 가담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제2 매수자가 누구였어요? 병. 사람도 안 바뀌어요. 자, 매도 사실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 배임행위 적극 뭐했다? 가담해야 된다. 그럼 1차 매매가 있음을 알고 플러스 뭐예요? 권유했다, 해유했다 이런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다만 중도금 이상은 넘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원칙은 먼저 원칙을 물어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누가? 병. 매수자 병이죠.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병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적극 가담 시에 1 매수자가 누구였어요? 을이죠. 을은 매도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요. 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병이 적극 가담해서 이게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요 을은 기분 나빠. 야, 나 이 등기 필요 없으니까 나 계약 해지하고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련다 라고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혹시 헷갈리지 말고요. 자, 적극 가담해서 무효가 됐어요. 그럼 매도인 누구예요? 매도인이 갑이죠. 갑. 매도인이 갑이에요. 그럼 매도인 갑은 누구에게? 매수자 1 병이죠. 병. 병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러냐면 103조 위반이잖아. 애들은 103조 위반이 적용되기 때문에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돼 버리거든요.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8번에 무효인 경우에 자, 이 1매수자가 누구예요? 을. 이 매수자가 누구? 병에게 직접 나왔네. 등기 말소 내지 요게 소유권이거든요. 소유권에 의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된다 안 된다? 안 돼. 지금 을은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 직접 말소도 안 되고 소유권에 기한 말소도 안 된다 이 말이죠. 뭔만 된다? 대의 말소만. 여기 대의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끝털에다가 채권자 대의권 이렇게 써 놓으시면 돼요. 채권자 대의권 이런 식으로. 자, 40번 무효인 경우에는 제2 매수인으로부터 누구죠? 매수가 병이죠. 이 매수자니까 병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가 누구예요? 정. 우리 가칭청은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요 선의가 중요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그러냐면 적극 가담은 절대적 무효잖아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3자이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선의 3자이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그럼 채권자 취소권은 채취가 돼야 안 돼요? 될 수 없다라는 거. 그죠? 채취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럼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요거 잘 나오고 요거 잘 나오고 요거 잘 나오고 그럼 요거 잘 나와요. 이 3개 중에 답이 무조건 나와요. 4개 중에. 직접 말소 안 되죠. 요거 하나. 그다음에 대의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선의 제3자 정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중 매매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꼭 여기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보이신가요?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1번에, 백사조는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35회 때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이 문제가. 그 다음에 무상행위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증여, 기부 안 되고, 무상 안 되고, 또 하나 쓴다면 경매도 하나 써놓을래요? 경매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독행위는 적용돼야 안 돼요? 단독행위. 내가 여러분들한테 외우라는 건 4개만 외우라고 했는데, 무상, 증여, 기부,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적용되는 걸로 해버리라고, 그냥. 이 4개는 안 되는 거고. 그럼 단독은 뭐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되죠, 뭐. 단독은. 이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써놓으세요. 언제가 기준이다? 법률, 행위시가 기준, 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관적 가치 판단이에요? 객관적 가치 판단이에요? 객관적 가치 판단. 네,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네, 주관적 그럼 X가 돼요.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첨부해 놓고. 자, 무경험 보이죠? 거래 일반이 특정 영역, 요거 잘 나와요. 네, 특정 영역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요거 정도. 그 다음에 알면서 이용이란 글자 나오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폭리? 네, 의사가 있어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이 친구가 공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이란 걸 알고 이용을 해야 돼. 이용을. 자, 4번은 답이 가장 많이 된 거죠. 예, 경무대. 경솔하고 무경험은 대리. 알겠죠? 그 다음에, 궁박은 누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예, 궁박은 본인인데, 요렇게. 추인이 돼, 안 돼요? 전원은 돼, 안 돼? 된다. 그래서 시험은 요걸로 나와요. 6번으로, 전환으로. 된지 않은지. 여기 혹시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매매 대금, 대금 과다. 요걸로 찾으면 돼요. 혹시 판례가 나오면 매매 대금 과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죠. 자, 그럼 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문요. 기출 지문들이거든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경제적 약자라는 데 보이죠?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억해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기출지문이었는데 이게 급부와 반대급부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 그 기준점은 언제다? 법률행위 시 동그라미 44번. 다 지금 옳은 지문이 많아야 될 수 있으면. 자, 법률행위 시 기준이고 주관적 가치 판단, 객관적 가치 판단. 객관적. 이게 모두 시험에 기출이 됐어요. 이것도 나오고 요거 잘 나오고 요거 법률행위 시 객관적 요것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주관적 바뀌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궁박은 누가 기준이었죠, 여러분들? 본인인데 경제적인 것 동그라미,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냥 무경험은 거래 일반이에요, 특정 영역이에요? 거래 일반. 그 밑에다가 특정 영역 그러면 틀린 거죠. 영역 그러면 X. 이렇게. 자, 47번 대리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럼 경무대. 알겠죠? 경솔하고 무경험은 누가 기준? 대리인. 그 다음에 공박은 누가 기준이에요? 본인 기준.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48번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요거 조심하세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그럼 요거 누가 입증해야 돼? 옆에다가 무효 주장자가 입증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피해자. 요거 다른 말로 바꾸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지 이건 추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매매대금 과다 보인가요? 요거 오케이. 매매대금 과다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뭘 생각해라? 전환. 오케이, 전환.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뭐는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백사조는
전원을 인정해 주는데 추인은 돼, 안 돼? 추인. 안 돼요. 추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은 되는데 여기에 여기 똑같은 멘트네요.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여기 밑에다가 무효행위 뭐는 안 된다. 추인은 안 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 놓으세요. 지금은 요거 지금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고 한번 듣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들었다가 지금 동영상이 찍히잖아요. 그럼 2번 더 들어야 된다고. 2번 더 들으시라고. 14강 정도 15강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2번째 듣고 3번째 되면 완성이 돼요. 이게 지금 갖고는 지금은 적는데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적다 보니까 못 따라가요. 2개를 못 따라갈 수 있는데 2번째 메모가 돼 있잖아요. 그럼 들으면서 이제 보여. 그래서 3번째가 완성이 되는 단계라고. 그래서 이 동영상은 3번 정도 보셔야 돼요. 나중에 완성이 되면 한 15강 정도 될 것 같은데 몰아쳐가지고 보시라고. 하루에 뭐 7강씩. 예. 알겠죠? 1.5배속을 넘지 않도록 해가지고 3번 정도만 딱 보고 나면 전체가 윤곽이 잡힐 거라고. 요게. 지금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자, 2분만 더 해볼게요. 이제 의사표시로 넘어올 건데 여기 잠깐 와보세요. 여기 의사표시는 첫 번째 의사하고 그 다음에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불일치하는 게 하나가 있고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2가지 이렇게. 그래서 의사와 표시 불일치하는 거 3가지, 2가지. 1번,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하나가 비진이죠. 2번째는 뭐가 있어요? 통정어의 표시. 3번째는 뭐가 있고? 착오. 그렇죠? 그 다음에 사기, 그 다음에 강박이 들어오죠. 그러면 자, 이 비진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모르고 알고 여기는 여긴 둘이 짜고 그다음 착오는 모르고 사기는 속아서 강박은 쫄아서. 그러면 비진이하고 강박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어요? 일치하냐 불일치하냐. 보이죠? 영역이 다르잖아요. 영역이. 그 다음에 여기 비진이하고 착오의 차이점은요. 공통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지만 여기는 알고 여기는 모르고. 자, 다시 비진이 의사 표시의 효과를 가보게. 효과. 비진이 원칙은 뭐였어요? 원칙은 유효. 예외는 뭐가 있었죠? 상알수가 있으면 무효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 플러스 무과실까지 요구된다. 여기는. 그 다음에 통정은 원칙이 뭐예요? 그냥 무효. 요 착오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 취소가 되어야 소금 무효.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은 뭐라고 했어요? 1번 2개 나올 건데 여기에 당사자 사이는 당연히 취소가 가능하고요. 여기 이제 제3자 사기가 나오거든요. 사기나 강박이 나올 때는 원칙은 취소가 안 돼요. 이건 취소가 안 되는 거고 예외로 상할 수가 있어야 돼. 상할 수가 있어야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효과예요, 지금. 여기 효과인데 요것들은 무조건 누구에게는 선이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선이면 되는 거예요?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거예요? 선이만 돼요. 여기는 무과실 필요 없어요. 이건 이렇게 필요 없어요. 선이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있으면 무조건 2문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면 요것만 하고 쉴게요. 비진이만. 진이 아닌 의사표시 보이죠? 자, 읽어볼게요. 조문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표의자가 돼 있습니다. 표의자가 진이 아니면 알고가 포인트죠.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한 것이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유효하다. 이게 효력이 있다. 원칙은 유효. 근데 예외가 뭐가 있어요? 상대방의 상자. 그 다음에 알았다라는 게 뭐라고 그래 밑에다가 악이.
예, 악이, 이게 안 보이나? 알았거나 악이자죠?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다. 이거 상할수 보이신가요?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의인데 플러스 과실이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럼 얘는 유효, 무효? 무효. 여기 밑에다가 크게 취소 X라고 써놓으세요. 이게 이상한 게 무효가 취소로 바뀌는 문제가 2번 나오거든요. 요게. 그래서 취소인지 무효인지 정확히 구별해 놓으셔야 돼. 원칙은 유효, 무효? 원칙은 유효입니다. 원칙은 유효라고요. 자, 그 다음에 무효가 됐다. 상할수로 무효가 되더라도 뭐라고 했어요?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밑에다가 무과실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불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하나 정리하면 돼. 이게 조문이에요, 지금. 요게. 자, 그럼 밑에 한번 특징을 봐볼게요. 안 써도 이제 이해되죠? 자, 넘어가도 되죠? 자, 밑에 1번. 비진의 의사표시는 내용, 요거 원칙입니다.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요걸 유효라 그래요. 자, 2번째. 의사표시는 잘 들어야 돼요. 앞에가 비진이가 빠졌어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에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같은 멘트죠. 같은 지문이며 지금. 같은 문장인데 달리 보인다고 지금 이게. 그 다음에 53번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자 동그라미 알았거나 동그라미 알 수 있었다. 그럼 뭘로 가요? 무효인데 여기가 뭘로 가면 안 된다? 취소로 가면 안 된다. 취소로. 요 근래 비진이가 2번 다 요걸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무효를 가지고 누구에게는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하나만 더 쓸게요. 여기다가. 옛날 문제긴 하지만 공무원이요. 그 공무원에 뭐라고 했어요? 사직원 제출 기억나요? 사직원 제출. 공법행위잖아요. 그럼 비진이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아. 그래서 상할 수가 있어도, 상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요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은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요거 하나 꼭 체크해 놓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 건 대출 기억나요? 대출? 지문에 대출이 보이면 명의대여 대출. 대출이 보이면 얘는 비진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통정허위도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이건 변제 의무가 있다고. 근데 혹시 대출이 보이면서 양해란 단어가 보일 수 있다 그랬죠? 양해, 지문 중에 양해가 보이거든요. 양해, 요 단어가 나오면, 요 단어가 보이면 통정으로 갖다 놔라고. 통정허위에 해당이 돼가지고 얘는 유효, 무효? 무효가 되고 변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 단어를 공식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요 근래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요거요. 53번이요. 요 지문이 2번 나옵니다. 비진이가. 요 근래 나왔던 것 중에서는 요거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 비진이가. 요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통정허위 표시는 바로 그냥 나와버리니까 상대방과 통정허위 의지표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무효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바로 무효가 되는 거고, 다만 옆에 쓸게 하나 더. 이게 무효인데 얘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진정명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불법행위 되는 거 아시죠? 불법행위로 해가지고 손배청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요 3가지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놈이에요. 여기 요거 선의 3자.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보이죠? 그럼 이때 1번 선인지 악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럼 뭘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선의로 추정을 받는다. 그러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2번째, 선의 3자이면 되는 거지 무과실까지 요구된다, 안 된다? 요구되지 않는다. 여기 무과실. 요 시험도 잘 나오죠? 불료입니다. 요하지 않는다고. 불료, 불료인데 X인데. 자, 불료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쓴다면 세 번째는 요 삼자가, 선의 삼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예,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령이 나오면 이게 거의 시험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애우라는 거, 그 삼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애우라는 거 기억나요? 그거, 맞아요. 그거.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써볼게요, 제가. 요게 선이이더라도, 삼자이더라도 얘는 보호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원래 선의 삼자는 보호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보호 안 돼. 누구? 후추, 그 다음에 상해, 그 다음에 일손이, 무익하다. 또 하나 있었죠. 인수, 인계. 요것들은 보호되지 않는다. 인수, 인계하면. 자, 이 후자가 누구였어요? 후순위 제한 물권자. 제한. 알겠죠? 후순위가 들어가면 무조건 보호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추심이죠. 추심. 요건요. 상속이 나고 본인. 혹시 상속인이 안 나오고 그 포괄승계인이 나와도 같은 멘트예요. 요건요. 회사. 요건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는 보호 안 되는데 압류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는 보호를 해줘요. 그 다음에 요것은 손해배상. 요것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채무자인데 줄여가지고 요건 수익자. 삼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인데 수익자는 무조건 보호 안 돼. 어디든 보호되지 않는 게 수익자예요. 이건 삼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보호가 안 돼. 알겠죠? 자, 가장매매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당연히 무효. 자, 요거 조심할 거. 요거 잘 나왔어요. 케이스는 사례형으로는요. 자,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이면 족하죠. 무과실까지 요구된다 안 된다? 요구되지 않는다. 요거 좀 답이 잘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작년도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 요게 나올 확률이 높긴 해요. 올해는 요 삼자 보호가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을로부터, 을이 누구였어요? 을이 아까 이 매수자, 그 매수자, 가장 매수. 가장 매수인이라고. 을로부터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 병이 과실이라고 돼 있죠? 그럼 선이라는 거예요? 선이죠? 그럼 선이 있는데 이 친구는 뭐가 있다는 거야? 과실이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선이이기 때문에. 아니,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과실이 있다는 건 선이 과실이니까. 이렇게. 자, 갑으로부터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걸 대비해 친구인 을과 짜고 들었다고요.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의된 걸 기화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 제3자가 자, 봐요. 가장매매란 걸 알고 취득한 경우 보이죠? 그럼 알고 취득했다는 건 악의자죠. 그러면 가장매매를 한 당사자 갑은 누구에게? 제3자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없다 그러면 안 되지. 답이 이상해요? 말을 안 해서. 이건 X잖아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자, 넘어오니까 이게 헷갈리나요? 여기 A란 채권자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갑이 있잖아요. 그래, 얘하고 을하고 지금 가장매매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가 지금 을이잖아요. 이거 무효죠? 근데 얘가 팔았잖아요, 병한테. 그럼 얘가 선이죠? 그럼 얘는 반환 청구가 돼, 안 돼? 안 되고 병이 악의자죠? 알았다는 거잖아. 알고 있었다.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 친구는 병은 선의인데 과실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보호돼야 안 돼요? 되죠? 뭐 때문에? 선이니까. 선이 무과실. 그 다음에 선이 과실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무과실 요건이 아니니까 선이이기만 하면 보호되는 거니까 얘는 보호가 될 거고 악의는 보호가 안 되지.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악의를 주장해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뭐야? 여기 보니까 제3자가
가장매매란 것을 알고 취득했다라는 걸 보이잖아요. 보이신가요? 그럼 가장매매를 당사자 갑은 누구에게? 3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 되지,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악의자니까 얘는. 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아셨죠? 좀 쉬었다 할까요?